인사 나누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도시개발법 남은 파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비법 전반부까지 좀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121쪽까지 했고요. 오늘은 122쪽부터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집중해서 한번 해보죠.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3번은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변경하는데요. 자기가 시행자를 지정했던 그자가 법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해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변경 사유를 하는데 그 사유를 쪼개면 5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함재를 구상하기 딱 좋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3번 나왔으니까 중요표해서 우리 요약집에는 90페이지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 해당한 것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돼 있죠. 기억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갔던 시행자 인가 받아가면 사업 착수할 수 있는데요. 몇 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바로 변경해도 할 말 없는가? 2년입니다. 그 수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수치하고 비읍을 비교하셔야 돼요. 비읍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도시개발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게 될 때는 1차적 시행자를 그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을 해줘요. 그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지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 조치에도 가능한가? 바로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비읍하고 기업 수치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특히 비읍이 키포인트니까 비읍을 별표 3개 달아가지고 그 수치를 꼭 암기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2번이나 6개월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왔는데 1년이다.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시면 니은은 X 쳐버려요. 그것은 시행자 변경 사유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디귿, 리을, 미음 해서 총 5개가 있다. 이렇게 5개 지문을 그대로 이제 기억하면 돼요. 이 시행자가 사업하면서 위배를 했다 법에 그러면 행정처분을 내려가지고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하나 또 행정처분을 통해서 실시 인가를 취소시켜가지고 사업시권을 박탈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변경 하나 하죠. 그리고 시행자가 사업 도중 부도, 파산 이렇게 해서 더 이상 그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는 좀 그렇다. 그럴 때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총 5개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5개 뿐이다 해놓고 그걸 달달달 하면 돼요. 그대로 특히 몇 번을 꼭 철저하게 정리해 두셔야 되냐? 비읍. 알겠죠? 자, 이어서 4번 들어갑니다. 4번은 도시개발 조합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요약집 91쪽부터 92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요약집 91쪽부터 92쪽을 꼭 정리를 잘 해서 반드시 함재 나옵니다. 작년에 2문이 나왔는데 좀 출제 그 조정을 잘못한 것이고요. 함재가 적절합니다. 자, 도시개발 조합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됐는데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일단 도시개발 조합은 누가 설립하는가 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 말 중요해요. 토지 소유자들이 정관, 조합을 운영하게 한 약관이 정관을 작성 첨부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에게 먼저 설립인가를 신청하죠. 인가 신청을 하게 될 때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최소 몇 명 이상이 연대해야 되냐? 7명 이상. 이 수치 중요합니다. 7명이 안 되면 조합 설립하지 못합니다. 7명. 이 7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할 때 도시개발 조합할 때 개에다 또 한번 쳐봐요. 개. 그래서 개가 7로 보이죠? 그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 도시개발 조합할 때 개 하면은 7같이 보니까 기억이
7같이 보니까 7명 이상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지정권자한테 가든다. 인가권자가 지정권자다. 이걸 꼭 기하셔야 돼요. 1번 질문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누가 틀렸습니까? 국장이죠. 국장이 아니라 지정권자. 자, 이 도시개발조합 요약 좀 한번 봐보세요. 요약집 몇 페이지 있다고 그랬습니까? 91쪽부터 92쪽까지. 그래, 이 한번 요약집 체크를 해보고 문제 풀어보겠는데, 이 도시개발조합은 반드시 무엇이 지정된 곳에서만 설립하느냐?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구역이 지정이 되어진 곳에서만. 이걸 지정권자라는 자들이 지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정권자는 지난주차 정리했죠. 이 지정권자에는 구청장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오케이. 군수는? 아니죠? 그래. 지정권자를 모르시면 작년에 또 그게 함재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그 다음에 팔도 도지사, 대도시장, 국토교통부장 이렇게 나와야 되죠. 아무튼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게 되면요, 이 구역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정이 되어지면 조합을 설립하냐, 이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만 이 조합을 만드는 거죠. 무슨 방식이요? 환지 방식. 이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겠다. 그럴 때만 누가 이 조합을 만드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건축물 소유자 포함 안 됩니다. 재산권자 포함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비법상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설립하죠.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거기는 토지동 소유자, 여기는 토지 소유자다. 이게 아주 키포인트가 되니까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실 것. 그래,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최소한도 7명 이상 연대해서 야, 우리 조합 설립하자라고 의사합치를 봅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불완전한 법률행위에 불과해서 행정청의 지정권자에게 보충적 행위인 인가를 받도록 규제합니다. 인가. 그래야 완전한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고 있죠. 발생하도록. 그래서 얘네들 설립인가를 이렇게 신청을 하죠. 이때 인가권자는 누구다고요? 지정권자. 그러면 어디 이제 공부가 됐으니까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 설립할 때 거기에 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때에도 역시 설립인가 받게 되는데 그때 인가권자는 거기는 누굴까요? 정비법상에서는 알죠? 시장, 군수 등입니다. 알죠? 자, 주택법상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도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를 받도록 규제하는데 인가권자 누굽니까? 거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알겠죠? 자, 아무튼 여기는 근데 시장, 군수, 구청장하면 틀립니다. 이게 포인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지정권자다. 이렇게 이 구역을 지냈던 지정권자. 그래서 설립인가 신청을 하게 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서 내야 되죠. 이 동의 요건이 아주 중요하죠. 이 구역 여기 보세요. 이 구역 면적, 이 토지 면적, 이걸 이렇게 3등으로 합시다. 그냥 이렇게 논밭이 있는데 3등으로 나눴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토지 소유자들이 여기는 10명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있었다. 여기는 갑하고 을이 그냥 큰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 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토지 면적이 항상 문제 나와요. 도시개발법 동의요건에서 땅을 미는
토지구획정지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면적이 중요하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이 말 중요하죠? 와자. 그래 여기에서 갑하고 을이 동의서 줬다 그러면 일단 면적은 통과되죠? 이걸로 끝나면 바로 아니 되고요. 토지 소유자 총수 여기 토지 소유자 총수가 그냥 이거 단독 소유하고 있어서 각 필지마다 소유권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12명 있다 합시다. 그랬을 때 토지 소유자 총수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에 동의받아야 됩니까? 2분의 1 이상. 그렇죠.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갑하고 을이 동의서를 줬다 하더라도 이쪽 토지 소유자들이 다 반대했다면 이 요건 충족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두 명이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쪽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몇 명의 동의를 더 추가 확보해야 되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명하고 2명 해서 6명. 그래야 2분의 1 이상이 되죠. 이렇게 이런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 동의 요건이 아주 중요하니까 시험 공부로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동의서 들어가지 않으면 인가 안 내줍니다. 이 동의서 들어가면 인가 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 인가 신청했더만 요건 충족해서 설립인가 내렸다 합시다. 인가 받으면 조합은 성립됩니까? 아니죠. 인가 받고 늦어도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법인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만이 마침내 법인격이 부여돼서 법인으로서 조합이 성립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 중에요. 성립이 되려면 뭐까지 마쳐야 되는가? 등기. 그래서 등기 없이는 조합은 성립 안 된다. 이렇게.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주택법상 지역, 직장 이런 조합을 설립할 때는 등기하지 않고 설립한다. 이것도 꼭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자, 이렇게 등기를 해서 조합인 도시개발 조합인 법인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이 법인은 어떠한 성격을 갖는 법인이냐? 여기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법이죠. 도시개발법은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공법이죠. 그래서 공법이라는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절차가 거쳐서 이 조합이 성립됐고 법이 되었으니까 이 법인의 법적 성격은 공법상 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 성격, 법적 성격은 그렇다. 그리고 바로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조합인 법인 대하여 이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우선 적용하되 없으면 민법 중 무슨 규정을 갖다 준용합니까? 사단법인. 알겠죠? 이런 것도 이제 기본이에요. 사단법인이지 재단법인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을 뽑아낼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조합원은 동의 한 자만 조합이 됩니까?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다 의무적으로 조합은 됩니까? 그렇죠. 토지 소유자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다 저는 바로 조합입니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합원 중에서 바로 임원을 둡니다. 그렇죠? 임원도 자 그래서 조합원 중에서 임원이 나오니까 임원은 감투가 몇 가지 있습니까? 3가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조합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사. 또 감사. 여기서 이 감투, 이사라는 감투는 반드시 그 조직이 법인일 때만 나온다.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법인이라면 이사라는 감투는 두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임원을 둘 수 있다, 둔다. 그래, 필수적이에요. 꼭 알아주시고 이 임원은 누구 중에서 나온가? 조합원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조합원 중에서만 임원이 되니까 임원은 반드시 누가 해야 되냐? 토지
소유자여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토지 소유자여야 한다 이거. 이런 임원은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면 아니죠. 결격 사유를 두고 있죠. 뭘 두고 있다고요? 결격 사유. 이런 자는 될 수 없다. 여기서 결격 사유는 조합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조합원은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면 다 되거든요. 그러나 바로 임원은 결격 사유를 두고 있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토지 소유자인 임원 중에 조합원 중에서도 누구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가? 약조로 뭐라 합니까 이걸? 미, PP, 파, 금 이렇게 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미가 뭐예요? 미성년자. P는 피성년 후견인, P는 피한전 후견인, 파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된 자는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될 수 있다. 금이 뭘까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지난 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기간이 끝나면 될 수 있다는 걸 역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임원에서요. 임원은 어디에서 뽑는가? 조합, 여기 보세요. 조합의 최고 우결크로서 반드시 이걸 둡니다. 뭘 둔다고요? 총회. 그리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대원을 둘 수가 있죠. 대원을 둘 수 있는데 이 대원에서는 임원을 선임하지 못합니다. 알겠죠? 조합 임원은 반드시 어디서만 선임하느냐? 총회에서만 선임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자 임원의 직무를 또 알아셔야 돼. 임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사무를 총괄하고 대의원회 열었다, 이사 열었다, 조합총회 열었다면 의장이 되신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사는 조합장을 옆에서 보좌하고 업무를 분장 처리하는 자다. 그리고 감사는 회계를 감사한 자인데 이때 이 이사하고 조합장, 조합의 대표자로서 역할합니다.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조합 사무 처리할 때 다 조합을 대표하지는 못하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합을 상대로 자기 소송을 제기했다든가 자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조합장이 됐든 이사가 됐든 그 순간만은 조합을 대표하지 못하고 누가 조합을 대표하는가? 감사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자들은 당연히 자격을 상실합니다. 임원으로 되었던 자가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든가 선임 당시 결격사유가 있음이 사후 판명되면 그 자들은 당연 퇴임 처리된다는 걸 아시고, 임원들은 겸직이 허용됩니까? 금지됩니까? 금지된다. 내가 조합장에 이사하면서 해먹을 수 없다. 이런 것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설립인가 받았는데요. 설립인가 받을 때요. 여러 가지 내용을 기재해서 정관에다 집어넣거든요. 어디냐 정관. 정관에다 여러 가지 내용을 기재해서 인가받아오는데 이때 인가받고 나서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게 될 때요. 다시 변경인가 시청에서 인가받아야 돼 이렇게. 근데 이 변경 인가를 모든 경우 다 받느냐? 아니다. 인가받은 내용 중 이것과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니까 그냥 변경 신고만 해도 되는 것이 두 가지에 있다. 그래 인가 받아갈 때는요. 조합 사무소를 여기다 두겠다. 무슨 시 무슨 동 무슨 구 무슨 동 몇 번지 건물 안에다 사무소 두겠다라고 설린거 받았는데 그 주된 사무소 소재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한다. 그럴 때는 중대한 변경사항이 아니니까 변경 신고하면 된다. 알아주셔야 돼요. 주된 사무소의 소지 변경 알겠죠? 그리고 이 조합원에게 여러 가지 알리는 공고 방법도 변경하면 신고한다. 나머지는 변경인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 봐보세요. 이 조합총회에서 여러 가지 조합의 안건을 의결합니다. 의결하게 할 때 조합총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가 참여할까요? 조합원들이 참여하겠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참여하겠죠. 그래 이 조합원들은 조합원으로서 권리를 갖고요. 의무를 갖게 되는데요. 권리는 총회에서 안건 의결할 때
바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의결권. 그리고 의무는 조합 운영에 따른 비용을 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때 의결권이 중요한데요. 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때는 여기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법에서 인정합니까? 보유하고 있는 그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인정합니까? 평등한, 이거 아주 중요해. 알겠죠? 그리고 이 비용 문제, 이 비용 조합에서 야, 돈 내라라고 조합원에게 이 비용을 부담시키면 부담을 내야 되겠죠? 그 돈 가지고 조합 운영하니까 부담금 내라 그러는데 안 내면 연체를 안 합니다. 연체를 내라 그러는데 안 내면 이제 징수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 징수는 강제징수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때 조합이 직접 강제징수 가능합니까? 조합원한테? 아니죠. 직접 징수 못하고 관할 그 관할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 군수 이런 구청장에게 위탁합니다. 위탁을 받은 그네들이 적법 절차가 있어 강제 징수해다 주죠. 징수한 금액의 얼마를 위탁 스스로 받아갑니까? 오케이, 4% 100분의 4를 받아간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고 여기서 이제 봐보세요. 의결권을 행사한다. 여기 봐봐요. 의결권을 행사할 때에 여기에 만약 공유로 된 토지가 있다. 공유로 된 토지. 그래 한 필지에 소유권자가 한 명이면 그냥 의결권 하나 주는데 여기 나대지인데 여기 공동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100명이 있다. 100명 있는데 집을 보니까 다 100분의 1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때 이 공유자들은 공유자별로 의결권을 다 하나씩 인정합니까? 아니면 대표 공유자의 한 명에게만 의결권 줍니까? 대표 공유자 한 명에게만 의결권 하나 준다. 알겠죠? 근데 이게 건부지다. 건부지인데 집합 건물로 소유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집합 건물이 있는 구분 소자가 있는 그 대지가 있다. 그 대지 보니까 이 구분 소자가 10명 있는데 10명이 10분의 1씩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구분 소자들은 구분 소자를 대표하는 한 명이만 의결 줍니까? 구분 소자는 구분 소자별로 각각 의결권 하나씩 줍니까? 그렇죠. 각각 하나씩 의결권을 인정한다. 그때 여기요. 이 토지 소자 총수 여기 봐보세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 이상 동의받아라고 할 때에 이때 나대지인데 공유자 아까 100명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총수 계산할 때 100명을 계산할까요? 대표 공유자 한 명만 토지 소유자 한 명을 인정할까요? 그렇습니다. 나대지는 토지 소유자 한 명을 인정해요. 알겠죠? 근데 건부지의 경우는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봐보세요. 하나 더. 여기 야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때 이 면적을 계산할 때 이 안에 이게 국가 땅이다. 강주 광역시 그런 땅이다. 지자체의 땅이다. 이걸 국공이라 하죠. 국공이 있다면 국공의 면적 이 면적에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누가 그러던가요? 포함한다. 알겠죠? 뭐 한다고요? 포함.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국제도포라고 해. 뭐라고요? 국제도포. 이 국공지 면적 어떨 때 무슨 법에서는 포함하고 무슨 부시하는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하고 도시개발법 등에서는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라고 그랬죠? 생각나요? 자, 그걸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에요. 조합의 안건을 의결할 때 총회를 개최한다고 그랬잖아요.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들 다 모여라 하면 조합원들이 많을 때는 바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속된 말로 깨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원회가 있죠. 이때 대원회에서 의결해서 안건을 처리하면 총회에서 의결한 걸로 간주가 돼요. 근데 모든 안건을 총회에 권한된 경우인 대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사항은 조합원 전체 소원이 함께하는 총회에서만 의결을
하도록 하는 건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어떠한 건은 오직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하고 대원에서는 권한대행에서 처리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5개가 있다. 이게 조합원 전체 성원에 미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정관 인가받아서 확정해놨는데 그 정관을 변경하는 문제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발 때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뭘 수립한다고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개발하자. 이렇게 주거 단위를 조성하자, 뭐 상업 단위를 조성하자. 이렇게 개발하겠다. 이네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수립해서 바로 의결해야 되는데 이 의결할 때도 반드시 총회에서만 한다. 아셔야 돼요. 알겠죠? 의결해서 이제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면 지정권자는 확정 오시만 해주면 돼요. 그렇게. 그때는 바로 아무튼 그렇다는 것.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조합 측에서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의결해 가지고 지정권자에 제출하면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의 내용에다가 환지 방식을 담아서 바로 개발을 수립하고자 할 때 원칙은 이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또 동의 받아야 되냐? 지정권자가 최종 확정할 때 아니다. 이거 받은 걸 건지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총회에서 반드시 의결할 사항으로는 이 시행자인 조합이 만들어지잖아요. 조합에서 환지계획을 작성해요. 환지계획. 뭘 작성한다고요? 환지. 도시발 사업 다 끝나고 나서 환지 처분을 행하기 위한 구청계획이 환지계획인데 환지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확정하려고 한다. 그럴 때도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된다. 대우는 안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거요. 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 문제 뽑는 거. 이걸 임원 선임을 알죠? 이것도 반드시 어디서만 해야 되냐? 총회에서 하지. 이건 절대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조합의 운명을 결정하는 합병과 해산. 이것도 바로 청산업체고 완료되기 전에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대원의 문제. 여기 하나 더. 이 총회의 권한을 대하는 대원에는 무조건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 의결권을 갖는 그 조합원 수가 일정한 수에 이를 때만 둘 수 있습니까? 그렇죠. 후자죠. 몇 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50명. 그때 도해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근데 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바로 100명 이상면 반드시 줘야 되죠. 거기는. 근데 여기는 50명 둘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 더.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주인공이라 하정해요. 이렇게 조합 설립할 때 동의서 줬습니다. 근데 이 동의 철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거 동의서에서 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신청서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철회 못합니다. 그러면 만약 신청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했다면 그자는 동의자수에 포함합니까? 제해줍니까? 제해주자. 알겠죠? 여기까지 좀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에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여기 땅 주인이 동의서를 줘버렸네요. 여러분 이걸 승계 취득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반영을 본다, 동향을 관여한다, 동향을 관여합니다. 동의도 그 승계됩니다. 동의 효력도 승계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조합에서 시험에 나올 것 다 끝난 거예요. 알겠죠? 문제 빠른 속도 이제 체크하고 마무리 짓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 조합이 어디냐? 조합이 시행자가 됐어요. 시행자가 돼가지고 여기서 사업할 때에 여러 가지 처분 내립니다. 뭐 환지처분 같은 거 내리죠. 이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 오케이, 있다. 있는데 여기 봐보세요. 이 조합 같은 시행자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그래요. 알겠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조합은 지 마음대로 시행자가 됐던 거 아니거든요. 지정권자 시행자 지정을 해줘야 시행자가 됐던 겁니다. 지정권자 아까 말씀드렸죠. 국장도 있고 뭐 시도사도 있고 대도시장도 있다고. 이네들이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 순간 이네들한테 행정관을 이임받은 걸 법적으로 간주해서 조합의 시행자도 바로 그자가 냈던 처분 행정처분으로 간주되니까 불복 시 여기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불복 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이거 하시고 제기할 때는 어디다 해야 되는가? 지정권자한테 한다. 알겠죠? 누구한테 한다고요? 지정권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 빠른 속도로 한번 체크하고 나가도록 하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발조합이다. 옳은 거 아까 1번 국장 틀렸고 2번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틀렸죠? 지정권자가 못 받아라? 인가. 그래서 1번 치면 두 간데 틀렸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아니고 지정권자. 인가지 승인 아니다. 2번 조합은 그 조합원이 누가 되느냐? 아까 했죠? 도시발효 경내 누구만 낸다? 토지 소유자 강제로 다 되는 겁니다. 맞고 3번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전에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없다가 틀렸고요. 3번 틀렸고 4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이 될 수 없다. 선고받고 바로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는 자 2년. 그래서 사이에 좀 넣어야 되는데 그 말이 빠져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죠.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은 경미한 상업 변경이니까 인가받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된다? 신고. 여러 번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5번은 인가를 지우고 신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5번 문제는 바로 갈피를 쳐버리고 넘어가셔서 6번을 보겠는데 6번도 우리 요약지 91쪽하고 92쪽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이다. 옳은 것. 자, 1번은 둘째 줄 또는이 아니라 와. 그 중요하지만 그것만 수정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 아까 했으니까요. 3번은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자죠. 그래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게 틀렸고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원자 앞에다 임자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대원에는 개발계획 변경하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그래야 돼. 수립과 변경은 어디서 하느냐? 총회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 변경란 말 뜻이 수립이라고 바꿔버려요. 변경을 지워버리고 수립으로 바꿔요. 왜냐하면 변경은 원칙은 총회에서 하지만 경미한 상업 변경은 총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원에서 할 수 있는 외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 다 꼭 총회에서 한다 이런 말은 부적절하니까 참고하시고 수립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변경 좀 어폐가 있어요. 그래서 수립으로 공부 좀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맞습니다. 감사는 조합원인 토지 소유자가 된다. 맞고요. 7번 들어갑니다. 7번 역시 91쪽에 있는데 조합설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옳은 글이 되어 있죠. 1번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여기 지금 1번지 땅도 A, B가 공동 소유하고 있고 2번지 땅도 A, B가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자들이죠. 그때 토지 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는 한 명으로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1번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필지 수만큼 토지 수를 본다가 아니라 그냥 한 명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한 명을 그렇게 필지 수만큼 할 때 만큼을 지워버리고 수에 관계없이 1명을 그래야 돼. 수에 관계없이 1명을 그렇게 한 명. 그래서 틀린 것이고 2번 동자수 산정마무에서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자가 구분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돼 있죠. 구분 소유자인 경우 구분 소유자는 집합금을 있단 말이고 건부지란 말이죠. 구분 소유자인 경우 대표자 한 명만을 토지에서 본다 틀렸죠. 대표자 1인을 그 말 날려버리고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1명을 그래야 되죠.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1명을 이렇게 써야 돼. 대표자 1인을 지워버리고 구분 소유자별로 각각 1명의 토지수로 본다 이렇게 정리해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아까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그 제가 아니라 포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동의받는 순서 이렇게 써놔요. 5번 앞에다가 이 동의를 충족해서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여기 봅시다. 이 동의 요건을 맞춰가지고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 동의 요건은 이 안에 국공유지도 있고 사유지가 있다면 그냥 국공유지 걸청한테 받고 사유지 땅주한테 동의받아서 이 요건 맞춰가느냐? 아닙니다. 일단 이 안에 국공이 있다면 국공유지 빼놓고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거 먼저 동의를 먼저 받아보고 그래도 이 요건에 미달된다 그럴 때만 나중에 국공지 걸청한테 동의받아서 이 요건 맞춰가도록 하면 된다. 동의받는 순서 알겠죠?